다소 이번 분위기가 좀 가벼울 줄 알았는데 제가 다른 홀도 돌다가 이제 왔었거든요. 유독 여기 홀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반면에 또 이게 저희 마지막 차 일자에서 교육 혁신에 대한 부분들이 또 관심 사안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좀 저희 대학교에서의 2025년 3주기 혁신 사업 계획에서 교육 혁신 부분들을 어떻게 빌드업 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발표에 조금 앞서 가지고 저희 대학교는 이제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에서 회장교를 경남 지역에서 했었고, 그리고 경남 라이즈 사업 시범 사업에서 외국인 주간 대학을 저희 대학교에서 했었습니다. 라이즈 체계로 넘어가는 것과 지금 또 이제 혁신 지원 사업과에 관련돼서 이제 맥락이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그리고 경남 지역의 중장기 발전 계획, 산업 기반에서 어떻게 이제 혁신 전략을 짜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기본인 수요 조사부터가 이제 빌드업을 하기 시작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남 지역은 저희가 사실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이 주력인 권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앞 지표를 잠깐 보시면 기계산업 분야가 경남 지역이 전국에서 2위, 그리고 조선해양 부분이 전국에서 1위, 항공우주 부분이 전국에서 1위, 그리고 자동차가 전국에서 4위, 방위산업 분야가 전국에서 한 45.4%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원전 산업과 관련돼서도 23%.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이 제조업 기반의 특화 산업 분야의 인력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교의 학과 기반을 보면 27개 학과 중에서 한 60% 이상이 보건 계열의 학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교수님들 다 아시다시피 전문 대학교의 공과 대학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저희 대학교가 지역의 전략 산업과 대학의 전략 산업으로 매칭시키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에서 체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공대 활성화 사업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뿌리 산업 기반의 첨단 용접센터를 대략 한 10억 원 가량 투자를 해서 지방 지역의 외국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재직자, 구직자들을 위한 용접 교육들을 명장을 저희가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대체적으로 이제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 대학은 오래 전부터 외국인에 대한 모집 전략을 외국인의 유치보다는 외국인을 관리를 잘하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관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우수한 평가를 받았었고, 이 부분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동시에 했었습니다. 아래쪽에 잠깐 보시면 창원 특례시는 그 지역 내 일반 대학교와 그리고 전문 대학교가 대략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창원시는 평생 교육과에서 평생 직업 전환, 그러니까 리스킬과 업스킬, 다시 말하면 취미 중심의 평생 교육이 아닌 리스킬, 업스킬을 위해서 대학교들과 컨소시엄을 했고, 이 사업을 내일의 학교라는 이름으로 2년째 시행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서 저희 대학은 사실 성인 학습자가 중심인 대학은 아니었기에 창원시와 같이 하는 사업에서 체제 전환을 이제 모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남 지역의 산업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제조업 기반과 의료, 항공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흡수해 나가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사실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문 대학의 어떤 강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라이즈 사업에서 지금 보면 경남 지역이 조금 앞서가잖아요. 이미 2년 동안의 시범 사업을 했고 사실은 어제 경남 지역에 라이즈 시안이 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비상회의도 하고 했었었는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일반 대학교하고 저희 경남 지역은 전문 대학교하고 하이브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특히 외국인 파트와 관련돼서는 경상남도는 전문대학교의 최초에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좀 저희가 시범 사업 주관도 하고 했었었는데 이게 막상 까고 보니까 지방 전문대학교는 일반대와 전문대 할 것 없이 충원의 위기가 있고 모집의 위기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과 성인 학습자의 문제가 전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반대도 동시에 가져가는 문제로 확장이 되어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대학교에 양보할 수 없는 몫이 되어 버려서 사실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파트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 대학이 일반 대학교보다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우수하고 그리고 좀 더 지역 정주에 유리한지에 대한 전략을 짜는데 에너지를 저희가 좀 많이 썼었습니다. 대학에 대한 내부 분석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학과에 대한 비중과 그리고 인적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 물적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분석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 바와 같이 보건 계열의 인프라는 굉장히 강력하지만 그 지역의 산업 기반의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에 했던 이제 혁신 유형 사업이라든지 외국인 시범 사업을 통했을 때 좀 체질 개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론은 외국인과 관련된 부분, 평생 직업 교육, 즉 성인 학습자를 위한 중심, 그리고 교육에 대한 어떤 개선을 이제 핵심 전략으로 짜는 도출 과정을 이르렀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기획과 전략을 짜다 보니 저의 모토도 좀 사업 계획서에 좀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영어로 한마디를 좀 하자면 Renovation is innovation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혁신은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막 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을 통한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 비슷한 용어로 뭔가 용어만 바뀌어서 계속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그 내용들이 정말 개선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3주기 혁신 지원 사업에서의 핵심은 1, 2주기의 혁신 사업에서의 문제점과 어려움들을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해 가지고 혁신을 도모하는 게 핵심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주안점을 좀 많이 두었습니다. 지역의 지표로 보면 저희가 이제 앞에 보시는 경남 창원시가 3년 동안에 청년 유출이 제일 많은 지역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다른 지역을 보면 대구, 경기, 전북, 부산, 울산, 경기 할 것 없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 자체는 사실은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권부터 해서 모두가 청년들이 서울로 다 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의 저희 지역적인 문제가 이제 창원시에 대한 부분에서
창원시의 인력이 저희 지역이 창원 특례시거든요. 창원 특례시의 특례시 조건은 인구 100만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인구 100만이 이번에 무너졌거든요. 이게 어떻게 타격을 입히냐? 뭐 전문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전문대학교의 특성화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벗어나서 그 학생들이 오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즉 저희 마산대학교에서의 그 충원에 대한 문제도 직격탄이 이제 되었다는 거죠. 이런 지표들을 이제 그 의사결정권자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재학생들에 대한 모집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음을 어필을 했었고, 성인 학습자와 관련된 부분과 그 외국인 모집과 관련된 부분을 단순히 충원에 포커스를 맞추면 저희 대학교도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제 전라권과 충청권에서는 이런 그 인구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왔었고 그걸 통한 어떤 체질 개선이 어느 정도 되었었는데, 사실 마산대학교는 창원 특례시에 있는 청년 인구가 꽤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되는 시점에서 다소 대학의 의사결정권자 그리고 교수자들의 안일한 생각들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조금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스왑 분석을 통해서 대학의 강점과 약점들을 이제 분석을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혁신 전략 방향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성인 학습자와 그리고 외국인과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외국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 대학교의 관리적인 부분들이 우수하다는 것이 있었지만 성인 학습자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저희 대학교가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성인 학습자들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정원에 대한 부분이 아닌 이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이모자 그리고 리스킬, 업스킬을 통해서 이 산업 인력으로 나가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교육 혁신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1주기, 2주기에서 강조되었던 그 교육 방향들이 융합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었는데요. 이 융합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은 단순히 그 생물학적인 그 교육 과정의 결합이 아닌 화학적인 결합을 통한 시너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는 보고 있었고, 이 부분이 이제 학과의 교수님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 성공의 성패로 지금은 인지를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저희 사업 부단장들이 어떻게 학과를 설득을 해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어떤 화학적 결합을 통한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융합 전공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2의 교원에 대한 그 활용, 이를 연계한 IP 전문직 간의 연계한 교수법들을 맥락으로 잡고 하나의 테마를 구성을 하고 여기에 AA 교원을 활용해서 이 성인 학습자들의 진로 방향이 어떻게 잘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 교육 혁신의 굉장히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3주기 혁신 사업의 모토, 교육 혁신의 방향은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사회와의 산업체 맞춤형 코어형 인재 양성이라는 모토를 걸고, 이 코어의 이니셜을 잡아서 이제 학사 제도와 그리고 융합 교육과 관련된 거, 그리고 기초 소양 교육과 관련된 부분, 행재정 혁신, 총 4개의 전략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의 이제 핵심 지표를 잡았었고, 핵심 지표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값을 보면
외국인을 대략 저희가 한 해에 230명 정도 유치를 하고 있었고, 중도 탈락률을 분석했었을 때는 8% 미만, 그리고 취업률은 72.2%, 그리고 이제 특화 분야 지역 외국인은 21명 정도, 그 F2R이나 E7 비자와 관련된 부분이었었고요. 교육 과정 만족도를 83점이 이제 교육 수요 조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3년 뒤에는 저희가 그 외국인 유치를 300명, 그리고 중도 탈락을 이제 7.8% 미만, 그리고 취업률은 78%, 그리고 외국인 지역 정주는 150명, 그리고 교육 만족도는 85점 이상으로 설정을 하고, 그 세부 계획의 연차별로 이제 추진 과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잠깐 보시면 모든 교육은 이제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 기반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학사제도 유연화와 관련된 부분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자율전공, 소단위 학위와 관련된 거, 그리고 국내 대학 간의 이제 학점 교류, 국외 대학 간의 이제 복수학위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집중 이수제 전과 제도와 관련된 부분을 주요 테마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외국인 국내 대학 간의 복수학위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외국의 이제 몽골이라든지 베트남의 이제 대학과 학위 연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 간의 이제 학점 교류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글로컬 사업에 그러니까 글로컬 선정 대학은 아니지만 지역 내에 이제 경상대학교라든지 창원대학교라든지 인제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되면서 그 일반 대학교들이 그 교육의 혁신 테마를 이제 같이 이제 맞물리고 가자라고 이제 같이 제안이 되었었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제2의 교원 활용이라든지 공동 학사 운영 규정들을 이제 설정해 보자라고 이제 논의를 하였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라이즈 사업과 혁신 사업을 이제 조금 구분하여서 설정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유연 학사 제도와 관련돼서는 이제 그 RPL과 관련된 거고, 저희가 이제 혁신 2주기에 특히 좀 주력 산업으로 두었던 게 이제 K-무크형 컨텐츠 촬영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교양 교육이라든지 전공 교육과 관련돼서는 K-무크형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대학 간의 이제 컨텐츠 공유라든지 학점 인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요게 연계가 돼서 앞으로 더 확장될 계획입니다. 융합교육 운영과 관련돼서는 이게 앞에 옴니가 전방위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인 융합교육을 실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추진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단순히 생물학적 결합이 아닌 화학적 결합을 통한 시너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여기 가지고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의 벽을 넘는 이제 그 융복합 교육 운영인데요. 요게 이제 조금 말씀드리면 마이크로 디그리들을 이제 융합해서 융합 학과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좀 경상대학교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시간에 조금 제한이 있는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과 관련돼서는 참고 자료를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년도의 현황들을 저희 대학교에 있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현황으로 나타났는지를 보고 이 지역 사회의 추진 배경들을 같이 결합을 해서 세부 추진 내용들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달성 목표를 이제 설정을 했고, 이게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은 최초의 이제 교육 혁신 컨셉을 잡을 때의 목표값인데, 지금은 이제 요 값들보다는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공간조정위원회,
대학에서 이제 유휴 공간이 꽤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이 유휴 공간 활용과 관련돼서 지산학 연계를 한 프로젝트 또는 실습실에 대한 학과마다 그 중복으로 만들어지는 실습실이나 강의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간조정위원회에 대한 활성화를 이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는 의무적으로 실행 건수들을 설정을 해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이려고 만들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세부 추진 계획들을 3년의 단위로 설정을 한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